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만약에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던 수용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의 재소자는 보도방을 운영을 하면서 10대 소녀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한 뒤 방치를 해서 결국 뇌출혈로 죽게 만들었고요. 상해치사 혐의로 2018년부터 수감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 항소심이 기각이 되고 10년형이 확정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이 사건을 접하는 어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니 왜 재소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더군다나 그 재소자가 이런 약간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지만 약간 저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라는 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소자의 어떤 신변상의 안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이 기사화가 된 이유 중 하나는 10대 소녀를 말 그대로 때려서 죽게 한 인물의 죽음을 두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의 태도나 또 그것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것이 괴로워서인데 10년형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값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안의 개요를 들어보면 이 재소자의 경우에 수감 중 정신질환 진단으로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했고 이를 이용해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어떤 기질상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또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반복할 위험이 크므로 소지품 수색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10%보다는 적게 인정했는데요. 사실 손해배상에서 그 책임이 10%보다 적은 거는 거의 사실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튼 국가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조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 어렵네요. 물론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는 해도 죽은 10대 소녀는 또 유족은 과연 보상을 받았을까요?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고 범인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지게 되면 교도관들도 당연히 더 위축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으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관의 업무도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교도 행정도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만약에 흉악범들이 잔뜩 교도소 내에 있는데 통제를 하지 않는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흉악범인지 또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처벌받는지와는 별개로 교도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책임은 여전히 국가한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수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 교도관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권한도 줘야 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죠. 유영철까지도 어차피 더 잃을 것이 없는 사형수라고 하면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정시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교도소 내부의 일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듣기로는 네.
최대한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들었고요. 네. 또 형리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따로 조항들을 두어서 이러한 사형 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규정들을 둬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 자극하지 않도록. 하지만 더 강하게 처벌하고 또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사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당연히 맞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에 이 사건을 보시면 아니 그 사람이 몰래 숨겨놓은 약으로 자살한 것까지 국가가 책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다소 의아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유족이 요구한 보상금은 7,200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 국가의 책임을 10% 이내로 제한해서 1,4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국가의 편을 최대한대로 들었다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수용자도 당연히 인권이 있고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10대 소녀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누가 보호를 해줬어야 했을까요? 또 더불어 누군가의 범행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은요. 많은 고민을 좀 안겨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